앞으로 우리네 세상이 매우 위험해진다고 얘기하는데 거리천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도리마 거리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도리마 현상, 추락천사가 늘어난다는 거죠. 길거리 악마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고소득 중산층들이 연봉이 7천, 8천, 9천인데 집을 두 채, 세 채씩 투기를 받았답니다. 분양을 받았답니다. 투기를 안 한 인간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투기를 많이 했는데 투기로 돈을 쉽게 번다고 엄청 욕심을 부렸죠. 대기업 다니고 여유 있는 이가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제 삼성을 다닌다, 현대를 다닌다, SK 다닌다 라고 얘기해도 그들에게도 퇴직의 순간은 온다.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쇼크를 겪는 거죠. 되게 대기업에 잘 나가는 직책에 있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는데 다 이제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거죠. 앞으로 퇴직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이제 추락하게 되고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요. 그냥 이제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범죄 도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은 뭐 4%, 5% 이러는데 좀 지나면 가상금리 부과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8%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많이 망가지는 거죠. 의사고 약사고 한의사고 대기업 직원이고 교사고 공무원이고 세무사고 회계사고 다 걸려들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개인주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밥도 못 먹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속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절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안 묻는답니다. 개인 주소도 안 묻고 전화번호도 안 묻고 어디 사는지도 안 묻습니다. 왜겠습니까? 묻게 되면 불편한 자신의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한계에 부딪힌 이들을 면박 주고 모멸감 주면 안 됩니다. 모멸감 주고 면박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칼 들고 나와서 이제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속내를 드러나서도 안 되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별까지 7일이라고 하는 하야마 가즈마사의 작가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품 경제 시기에 이제 단독주택을 샀다가 되게 이제 엉망이 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42평의 단독주택을 정가에서 30% 할인된 4억 8천에 산 거예요. 상대적으로 쌌지만 이제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35년 주택담보대출 5년은 이제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는 원리금을 같이 내는 형태였는데 35년을 이제 갚아야 됐는데 그러려면 총 들어가는 금액이 7억이 넘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의 인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인식으로 한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의 인식이면 그래 30% 할인해서 4억 8천에 샀다고 되게 싸게 샀네. 그리고 35년이라고 대출 이자 5년 내고 나머지 30년은 원리금을 해서 갚는다고 되게 좋은 조건이네. 괜찮네. 저거는 연끌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30% 할인한 4억 8천에 샀지만 부장 승진했던 그 가장이 연봉이 더 올라서 되게 기뻐하고 신나했지만 나중에 임원도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요. 정년퇴직은커녕 자회사로 강등되고 연봉도 줄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마저도 퇴사 강요를 받아서 조기퇴직해서 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정 생활비 갖다 주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와이프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대출로 계속 빚내가지고 살아가고 남편은 이래저래 그 이후에 이제 더 나이 들고 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돈은 못 벌고 되게 이제 엉망이 됐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집은 너무 넓어서 추위가 심해서 단독주택에 겨울 난방비가 엄청난 거예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즈음에 집 가격을 살펴봤더니 2억 5천인 거예요. 2억 5천. 대출 원리금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60이 넘었는데도 집을 팔아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집값은 감가상각돼서 떨어져 있고 이미 이제 벌어놓은 돈은 없고 계속 돈에 허덕이며 살고 그랬던 거죠.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 이별까지 치리라고 하는 그 작품에 있는 가장, 60이 넘은 가장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얼마나 쉽지 않나,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라는 겁니다. 돈 잘 벌 때야 수십 년간 그렇게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져서 함부로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별까지 치리라고 하는 하야마 가즈마사의 작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빚을 5억 10억 내는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꽤 충격적으로 꽤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소득 중산층이 대개 집을 두채 세채 분양받았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별까지 치리에 그 작품에 나오는 그 가족처럼 그렇게 되게 허덕이며 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요. 하남자 찌질이가 도리마 현상, 도리마 천사, 거리 천사가 돼서 세상을 이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시안이 더욱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 무서운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살아야 되고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걱정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살자도 폭증할 거고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것이고 많은 이들이 파산하고 몰락할 거다라는 겁니다. 2026년, 7년, 8년 자살자와 경매 물량이 폭증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교훈을 가져야 합니다. 지옥을 겪으면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려면 냉정해져야 되고요. 온갖 일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 게임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장기 침체로 갑니다. 저성장 일본과 같아집니다. 국부가 축소되고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가계소득이 쪼그라듭니다. 이번에 영끌 사태에 안 걸려든 것만으로도 조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빈곤해지고 빚지면 그냥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노숙자가 3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총각이 늘어났답니다. 50세까지 결혼한 사이코 정신병자도 폭정입니다. 변태 사이코, 인생 포기자, 폭정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다 겪는 일입니다. 이번에 영끌에 안 걸려든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계급 추락하면 다시 복구 안 되죠. 기득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라이가 급증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부자되기 열풍에 빠진 이들 모두가 노예가 된다 라고 봐야 되죠. 2025년부터 2035년 최소 10년은 난리가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